한 달에 한 번 가장 핫한 프랜차이즈만 엄선해서 분석해드리는 이달의 프랜차이즈 시간입니다. 광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가장 핫한 프랜차이즈는 금별맥주입니다. 금별맥주는 뉴트로 모던 스타일의 트렌디한 맥주집인데요. 지금 술집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브랜드입니다. 잘 나가는 브랜드가 역전 할머니 맥주도 있지만 역전 할맥은 A급 상권에는 이미 다 들어갔잖아요. 더 이상 좋은 상권에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 용년 선생도 있지만 용년 선생은 창업 비용이 최소 5, 6억 이상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본사가 매장을 보수적으로 늘리는 편이라 창업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창업을 할 만한 브랜드 중에는 금별맥주가 단연 눈에 띄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별맥주가 핫한 가장 큰 이유는 트렌디한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테리어를 봤을 때 중세 유럽풍 컨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것과 요즘 스타일을 합친 컨셉을 뉴트로라고 하거든요. 뉴와 레트로를 합친 말이죠. 이 뉴트로 스타일이 요즘 트렌드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띄지만 자극적이지는 않아서 질리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4월 이달의 프랜차이즈에서 백소정을 분석했었는데요. 그때 백소정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혹평을 했었어요. 정체성이 없고 구내식당 같다고요. 금별맥주의 인테리어랑 비교해보면 제가 왜 그런 혹평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별맥주의 인테리어를 딱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금별맥주인 게 딱 보이잖아요. 정체성이 확실하면서도 유치하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정말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별맥주를 보면 접시도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접시가 사실 비싸고 무겁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술집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금별맥주는 어지간한 레스토랑보다도 이런 접시라든가 플레이팅에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비주얼에 정말 심혈을 기울인 브랜드라는 것이 메뉴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앞접시가 되게 뜬금없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앞접시로 나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원래 금별맥주 앞접시는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아마도 이 크리스탈 앞접시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제가 간 지점에서는 그냥 탕 앞접시를 기본으로 줬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앞접시 하나가 별건 아니죠. 하지만 인테리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아쉬운 점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금별맥주가 핫한 두 번째 이유는 레스토랑급 메뉴에 있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호프집들 보면 매우 간단하고 저렴한 안주가 주를 이루거든요. 그냥 딱 봐도 냉동 제품이나 원팩 제품 뜯어서 조리한 티가 나는 것들. 하지만 워낙 저렴하고 맛이 나쁘지 않으니까 싼 맛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금별맥주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하고 메뉴가 완전히 달라요. 호프집이라기보다는 요리 주점에 더 가깝고요. 살짝 오버하면 퓨전 레스토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치킨과 피자고요. 그 외에도 한식과 양식, 일식, 마른 안주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메뉴인 치킨과 피자 그리고 크림 파스타를 먹어봤는데요. 치킨은 굉장히 뻔한 맛이었고요. 피자는 약간은 독특하게 도우가 페스츄리로 되어 있는데 역시 뻔한 맛이었고요. 크림 파스타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제가 뻔한 맛이라고 하니까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치킨집, 피자집, 파스타집 이런 전문점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이런 플레이팅은 어지간한 전문점보다 수준이 더 높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술집의 안주는 그냥 싼 맛으로 먹는 거지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금별맥주는 확실히 다른 수준의 요리를 제공했습니다. 금별맥주가 핫한 세 번째 이유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먹히는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타겟층이 넓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금별맥주는 타겟층이 넓은 대신 포지셔닝이 정말 확실합니다. 모던한 분위기에서 우아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딱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에도 좋고요. 아이랑 함께 가기에도 좋고 소개팅 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무 환경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20대들이 주로 오는 시끄러운 술집이나 아니면 진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술집 같으면 일할 때 짜증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금별맥주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우아한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예쁜 레스토랑인데 조금은 더 활기찬 느낌의 레스토랑?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저는 메뉴만 봤을 때는 20, 30대 여성이 주 타겟층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남녀노소,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금별맥주의 인테리어 컨셉이 뉴트로잖아요. 새로운 것과 복고 컨셉이 절묘하게 결합했듯이 고객층도 어린 고객과 나이 든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별맥주 가맹점 사장님들을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고객층이 매우 다양해서 놀랐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으로 금별맥주 창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금별맥주가 술집치고 조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역전 할머니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봉지 뜯어서 간단한 조리 후에 나가는 메뉴가 대부분이거든요. 금별 맥주는 요리 주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리 주점 중에서도 난이도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는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지점별로 음식의 퀄리티가 심하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게 금별맥주의 참치 크림치즈 크래커라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는 플레이팅이 핵심입니다. 왼쪽에 가장 큰 이미지를 보시면 정말 정갈하게 플레이팅이 잘 되어 있죠. 크래커 하나하나, 크림치즈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뉴가 1,900원인데요. 딱 봐도 마진이 엄청 좋겠잖아요. 하지만 메뉴를 받자마자 와 소리가 날 정도로 예쁘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3개를 보시면 그냥 대충 던져놓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저렇게 대충 던져 놓아서는 절대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잘 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엉망으로 하면 브랜드 이미지는 다 같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술집 프랜차이즈의 어려운 점인데요. 이건 가맹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금별맥주 본사는 가맹점 늘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그보다 메뉴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균일하게 맞출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장 심각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으로 금별맥주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요. 상호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금별맥주를 보면 분위기나 메뉴가 상당히 고급지거든요. 그런데 금별맥주라는 상호는 그 고급진 느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별맥주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상호는 그냥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그보다 맥주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용용선생 1943 철길 부산집처럼 상호에다가 굳이 술집이라고 표현을 안 해도 되거든요. 금별맥주는 사계절 내내 잘 되는 맥주집, 겨울에도 잘 되는 맥주집이라는 컨셉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별맥주의 메뉴를 보면 사계절 내내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분위기도 포근한 분위기라서 겨울에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맥주라는 단어가 상호에 들어간 이상 맥주가 주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해지거든요. 설빙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겨울에 잘 되길 바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별맥주는 점심 식사를 하기에도 충분한 메뉴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맥주라는 단어를 상호에다가 써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어차피 상호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상호를 지을 일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업 비용은 30평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이 든다고 홈페이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땐 너무 긍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거든요. 특히 아래에 보면 별도 공사 항목으로 따로 빼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익스테리어, 샹들리에, 덕트, 어닝 이런 것들은 보통 별도 공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해야 하는 작업이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인데 이걸 별도 공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포함하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최소 1억 6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금별맥주가 좋은 자리 아니면 오픈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상하는 창업 비용은 최소 3억 1천만 원 정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4억에서 5억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예상 수익을 볼게요. 금별맥주에서 밝히는 수익을 보면
월 매출 7,400만 원에 순수익 2,600만 원을 실제로 벌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이건 가장 운영이 잘 된 한 달만 기준으로 본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월 매출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무난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순수익 850만 원이 예상됩니다. 금별 맥주가 틀리고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한 계산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추정값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료비랑 인건비일 텐데요. 재료비 비중은 다른 술집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로열티도 2%로 저렴한 편이고요. 금별 맥주 보면 메뉴 가격이 적당히 비싼 편이고요. 마진율이 좋은 하이볼이나 과일 맥주도 많이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료비 마진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요리가 어려운 편이라서 인건비는 조금 더 나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월 매출을 4,500만 원 기준으로 잡긴 했지만 지금 금별 맥주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목표를 월 매출 6천만 원 이상으로 잡고 순수익도 1,000만 원 이상은 목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유행 타는 브랜드 아닐까요?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술집은 원래 유행에 가장 취약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브랜드를 원하는 분이라면 프랜차이즈 술집이 딱히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일단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도 금별 맥주를 보자면 유행에 덜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별 맥주는 유행에 편승한 브랜드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브랜드 같거든요. 브랜딩이나 인테리어, 메뉴 등등 뭐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전성기를 그대로 유지하진 못하겠죠.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느냐의 문제겠지만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브랜드는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금별맥주 가맹점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금별맥주 의정부역점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주 친절하고 모범적인 매장이니까요. 의정부 근처에 사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별맥주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금별맥주 의정부역점의 SNS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